네, 방금 3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9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그 CPI 발표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월도 3.7%였는데 이번 달도 3.7%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3.6%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떨어졌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보다 높은 물가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근원 물가도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근원 물가에 집중하겠다라는 FOMC 위원들 파월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하겠네라는 우리 여러 사람들의 기대들 있잖아요. 그 기대들이 조금 더 집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나마 근원 물가가 떨어져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3.8이나 3.9로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래도 8월 정도 수준의 맴도니까 그래도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다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죠?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와 이거 뭐 2% 되려면 아직 멀었네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어제 PPI가 발표됐었단 말이에요. 미국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소리가 좀 방해되시는 것 같아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창문을 닫고 왔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어제까지 2.2%로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그 생산자 물가가 반영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뭐냐면 제조기업들이 납품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겠죠. 시간적 격차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본다면 다음 달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전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온 게. 자, 그 다음 물가 상황을 진단하겠습니다. IMF에서 이번 미국 물가 상승률을 요인별로 분해를 해봤는데요. 제가 기여도 분석하듯이 요인별로 분석한 거예요. 보시면 헤드라인 물가가 이렇게 나름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쇼크, 주로 이건 뭐예요? 국제 유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최근 8, 9, 10월 7, 8, 9월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른 건 맞아요. 그러나 22년 7월과 비교하면 23년 7월이 떨어져 있어요. 22년 8월과 비교하면 23년 8월 국제 유가는 떨어져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전년 동월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언더라인 인플레이션, 근원 물가 같은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표현이. 거기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특히 어떤 효과 때문이다. 이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 레이버 마켓. 고용 노동 시장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 노동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유지되면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근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황을 진단해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나름의
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와야만 금리를 물가가 잡히는 거고 물가가 잡혀야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하거나 인하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그 밖에 물가 상황들을 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물가 상황을 이렇게 진단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PCE 물가 같은 경우도 떨어지다가 2번 연속 반등했고요.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했고요. 그러니까 CPI나 PCE나 근원 물가나 모든 것이 바닥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CPI 같은 경우, 오늘 발표된 이 CPI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반등하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이에요. 확실히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과연 통화 정책의 변수가 무엇이 있는가를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통화 정책 기조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3년 하반기에 이 통화 정책의 변수는 곧 물가의 변수죠.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물가의 변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 변수들을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변수, 새롭게 등장한 변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국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게 만드는 전쟁의 성격이에요. 왜 그러합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워낙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죠? 이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량이 위축될 거라고 한다면, 산유국발 원유 공급 축소가 야기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국제 유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원유 가격이 가장 극점에 찍었던 22년 2분기, 그 이후에 국제 유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22년 6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확전되고, 엊그저께도 설명드렸지만 확전되고 그런 양상이 지속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고물가 기조가 다시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이 막 견인되면 이게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반기 통화정책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좀 제시를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미국은 0.25%의 기준금리에서 5.5%의 기준금리로 5.25%포인트를 인상했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극단적인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인 거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은 거냐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IMF에서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여기 미국 같은 경우 파란색이죠. 24년 연내 상당 기간 동결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5.25% 수준의 기준금리를 24년 거의 끝자락까지는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 정도가 돼서야 금리 인하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의 장기화,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안 잡히고
아직도 2%에 부합하려면 멀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 CPI 데이터를 받아들었는데, 그런데 하물며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확전될지 모르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제 CPI 분석 끝나고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남아있는데 그냥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 또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기조라는 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의 관건 하나는 바로 중동전쟁의 확전 여부다. 확전될 수 있다. 이미 확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어떻게 확전되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들여다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1월 2일 새벽 3시 반이죠. 3시에 FMC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근데 10월 9일 기준으로 말이죠. FMC 이번 회의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21.7%야. 거의 대부분이 인상 안 할 거라고 믿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21.7% 정도가 인상할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CPI 발표 전, 오늘의 경우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물가 뭐 잡히겠지 하면서 8.6%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91%가 넘는 수준이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마음을 더 굳혀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CPI 결과적으로 CPI 결과는 어땠어요? CPI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높았지 않습니까? 자, CME 페드워치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 봐요. CME 페드워치를 돌리니까 그러니까 CPI 발표 전까지는 그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야 라고 91.4%가 거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할 만큼 믿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94.2%로 올라간 거야.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5.8%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시장의 기대가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장은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은 물가가 뭐 다소 안 잡힌 것 같아.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혼조세를 만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전월의 CPI랑 비슷한 CPI네? 그리고 또 연준은 뭐 본다고 했지? 근원물가를 본다고 했지. 근데 근원물가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은 그래도 굳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CPI 분석을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중동전쟁이, 제 얼굴을 좀 키우고요. 어쨌든 중동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분명 들 거예요. 첫 번째. 분명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동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떨어졌잖아요. 국채 금리도 좀 떨어졌잖아요. 불확실성도 위험을 직감했던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뭐 전쟁이 러우 전쟁처럼 국제 유가를 엄청나게 급등시킬 만큼 그런 수준으로 전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감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불확실성의 가중치를 두고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번 FMC 회의록 결과도 그 안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11월 2일 날 FOMC 회의 때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실물 경제, 고용이나 물가에 미치는 그 영향은 11월 달에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결국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거기에 가산금리를 붙여서 시중금리가 정해질 테니까 역시 기준금리가 시중금리로 시중금리에 반영되는 데는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12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럼 12월의 물가지표는 언제 받아보죠? 12월 물가지표는 12월은 13월이 아니라 1월이죠. 1월. 그러니까 오늘도 CPI 물가지표를 받았지만 10월 12일 날 발표된 이 CPI 물가상승률 지표는 9월 물가인 거예요. 더군다나 연준은 어떤 지표를 더 중요시해요? CPI예요? 아니 PCE예요. 매월 말일쯤에 발표되는 PCE를 더 주목해요. 근데 23년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 그 PCE는 10월 물가예요? 9월 물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1월에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그것에 물가 하방 압력을 주는 영향은 12월에나 나타나고, 그럼 12월에 물가 지표가 정말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면 그건 1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후순위로 실물 경제의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만큼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해왔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미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었고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모든 FOMC 위원들이 거의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근원 물가가 어쨌든 잡히고 있잖아요. 잡히고 근원 물가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다가 물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완전 고용도 유지하고 경기 침체도 안 오고 물가만 딱 잡혀주면 제일 좋죠. 그게 예술적인 경제의 통화정책 기조일 거예요. 근데 물가가 아직 다 안 잡혔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또 해버리면 경기가 우리가 유도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게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으니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천천히 금리 인상 행위를 하자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루 해석해 보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CPI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PCE 물가 지표가 23년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가 그 결과를 반영해 줄 것이다. 결국 11월 FOMC 회의 때 그 PCE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마저도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CPI가 떨어졌기 때문에 PC 물가, 근원 물가도 다소 떨어질 거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린 종전보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 한번 또 쉬어가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이미 국채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국채금리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그 국채금리, 결국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국채금리가 이미 올라갔는데 시중 그 기준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CPI 데이터를 보면 조금 중립적인 경향이에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헤드라인 물가가 높지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원 물가 지표가 나왔고 그 기대에 부합하는 근원 물가 지표는 전월보다도 또 떨어졌으니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 그래도 물가 잡히는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미루면서 결정하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다음 주에 있는 우리나라의 금통이죠. 10월 19일 날 있을 금통이, 제가 24년 경제전망, 23년 경제전망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국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 경제를 우리 정부도 잘못한 거죠. 통화정책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게들도 다 잘못한 건데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어요.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굶으면, 한 끼만 더 굶으면 정말 죽어요. 굶을 수가 없는 느낌인 거죠.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경기 침체 아직 안 왔잖아요. 올해가 2.1%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는. 경제는 나름 탄탄해요. 근데 물가만 높으니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근데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죠? 한국 경제는 반대로 경기 침체는 이미 왔고요. 1.4%. 경기 침체는 이미 왔고 물가도 여전히 안 잡힌 상태니까 경기 침체를 동반한 고물가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만 경기가 침체될까봐 걱정인 거야.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고 싶지만 한 번 더 식사를 굶으면 죽을까봐 걱정인 거야.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물가도 여전히 너무나 높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는 금리를 도저히 인상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이것도 역시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할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보다 그 격차를 줄임으로써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나타날 한국 경제에 나타날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금융부실입니다. 부동산 PF 금융부실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심각한지는 차후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녹화를 마무리하고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두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 녹화니까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 24년 경제 전망서가 오늘 막 인쇄가 끝났고요. 배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 24년 스태그플레이션 24년 경제 전망서 관심 있으신 분은 즐겨봐 주시고요. 제 6번째 경제 전망서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6시 반에 북콘서트를 엽니다. 여러분들과 Q&A를 하고 그리고 강연을 해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커뮤니티 공지란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